지금의 이란 핵시설 폭격 그리고 휴전 이 모든 과정을 가슴 조이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바로 북한입니다. 중동 사태가 북한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죠. 왜냐하면 남 얘기가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을 다루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북한의 매체 태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과거의 김정은 위원장 연설을 홍보하던 때와 이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최대의 적국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 병전하고 있는 특수한 환경과 미국 놈들이 주도하에 군사적 긴장 격화로 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냉철하게 고찰해보면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할 생각 또한 없습니다.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상상해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입니다. 자, 이게요, 과거의 영상입니다. 과거에 노동당 전원회의라든가 굵직굵직한 이 행사가 있으면 김정은 위원장의 저런 연설을 거리낌 없이, 그리고 미국이나 우리 남한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들을 가감없이 다 대내외에 홍보하면서 알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지금 노동당 전원회의 지난 21일에서 23일 동안 23일까지 사흘간 개최가 됐는데 저 연설 내용 전체를 공개를 아예 안 했습니다. 전문도 비공개로 하고 영상도 공개를 안 했어요. 이게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지금 이란 상황 그리고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다.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 그리고 일본의 이시바 총리랑 전화 통화를 할 때도 네. 정상들 간에 합의한 것은 국제 정세가 너무 급변하고 있다. 네. 다층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했죠. 네. 북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도 지금 당대에서 우리 외교 정책의 방향은 이렇게 된다. 네.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급변하는 그 변수들이 많은 거예요. 정말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란의 핵시설을 벙커버스터와 폭격기를 동원해서 파괴할 줄은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지 못했죠. 그랬죠. G7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변심을 해서 조기 귀국을 하고 강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부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이란 다음에는 그러면 북한, 우리가 타겟이 아닐까? 이렇게 미국이 군사행동을 했는데 우리한테도 군사행동으로 나올 가능성은 무엇인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 네. 논의는 많겠습니다만 그것을 정리해서 공개를 하기에는 네. 아직 너무 변수가 많고 유동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자체를 아예 공개하지 않은 북한, 속에서 또 무슨 꿍꿍이를 하고 있을까요? 자, 북한 이슈 짧게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압록강에서요, 북한 사람들을 가득 태운, 영상으로 보시면 유람선입니다. 근데 저렇게 관광객을 가득 태운 유람선이 운항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4월 중순 이후에 지금 2달째 계속 저 운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과거에도 이런 유람선을 운행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횟수가 대체로 짧게 그쳤었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2달 넘게 유람선이 저렇게 운항이 되고 있답니다. 정말 빽빽하게 사람들이 타 있는데 저기다가 손을 흔들고 외치면 또 이렇게 같이 손을 흔들어줘요.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라고 하던데요. 압록강은 사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이제 자연적인 경계선이죠. 국경이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저런 그 압록강에서의 주민 대상으로 이런 관광 프로그램을 재가동함으로써 네. 북한 안전하다. 북한 지금 잘 지내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러시아와의 군사적, 경제적 밀착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리를 뒀던 중국에게 다시 유화의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북한 정권이 제일 필요한 것이 돈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코로나 3년 동안 중국하고 그런 무역이 북한 무역의 95% 이상인데 네. 사실상 전면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경제 제재를 받고 있죠. 미국과는 하노이에서 노딜로 2019년에 끝나서 빈손으로 왔죠. 네.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었던 것이 러시아의 군수 지원을 하고 병력까지 파병을 해서 그 경제적인 혜택을 받았는데 이 러우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따라서
종전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종전이 이루어진다면은 러시아가 더 이상 북한을 그렇게 절실히 필요할 이유가 없죠. 아하. 그러면 돈줄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통적인 돈줄이었던 중국과 관계 회복을 빨리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있을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할 때 이런 관광 프로그램을 한번 마중물로서 두 나라가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네.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식 날 이 큰 이런 스크린에 주한미군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그랬죠. 일부러 한 마디를 툭 던졌죠. 김정은 총비서가 원산 갈마에 호텔하고 빌딩을 많이 지었다며. 그래서 서로 이게 접점이라는 것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하. 관광을 통해서 좀 이렇게 북미 간의 대화와 협력을 타진해보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 하면 또 호텔 리조트 비즈니스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이런 관광, 리조트, 호텔 뭐 이런 공통점으로 접점을 찾아가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